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코덜마루의 김바나바 대표 본부장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은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에코덜마루를 어, 결정하시고 또 진행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 또 체크 포인트 이런 것들을 현장을 통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는 내일 시공할 곳인데요. 용인시 기흥구의 한양 아파트 현장입니다. 실측을 해보니까 한 26평 정도 로스 포함해서요. 그 정도 되는 그런 지금 아파트이고요. 방 구조는 방이 3개, 안방, 그다음에 작은 방 둘 이렇게 있고 화장실이 2개가 있고요. 거실, 주방, 발코니 있는데 이제 발코니까지는 시공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한 30평형대가 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평수 계약 시공해야 될 평수를 보니까 한 그 정도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에코덜마루 시공하시기 전에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닥 상태이죠. 평활도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공 후에 밟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꿀렁인다 그러죠.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루를 한번 시공을 하고 나면 최소한 썩지를 않기 때문에요. 10년 이상씩 이렇게 최소 10년 이상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늘 그게 좀 후회하게 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사전에 샌딩이나 아니면 또 함몰된 부분들은 퍼티나 아니면은 또 수평 몰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닥 상태를 좀 평평하게 해놓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현장도 와서 보니까 지금 바닥에 그 강화마루나 강마루를 이제 드러내고 바닥을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제 건축 시에 밑에 보일러를 깔고 위에 이제 미장을 한 다음에 건조를 시키게 되는데 공사 기간 공기라 그러죠. 그 기간에 이제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열을 가하거나 난방을 해서 건조시킬 경우에 이런 갈라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 댁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샌딩을 하거나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그 거실과 옛날에 문턱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이제 요즘은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미장을 하긴 하는데 미장의 그 높이가 단차가 지금 기존의 거실이나 방과의 그 단차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이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장을 할 때 높이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방이 3개인데 어떤 곳은 그래도 좀 양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지만 또 이렇게 옆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작업할 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작업자들이 샌딩을 한다 하지만 좀 높이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해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좀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평수를 계산을 해서 좀 알려주셔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면 이제 도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확히 표기가 안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자질을 하거나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면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면적을 구하는 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전부 다 재서 도면을 A4 용지에다가 위치도를 그려놓고 가로 세로를 거기다 작성하고 나중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이 평방미터 면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방은 문제가 없습니다. 시공해야 될 곳 표시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 재서 곱하기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제 거실이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복도가 이렇게 있는 경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럴 때는 임의로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사각형 가로 세로를 전부 다 재서 곱해서 그죠? 잰 다음에 가로 세로를 곱해서 그 면적 평방미터가 나오면 그걸 전부 다 더하면 됩니다. 이제 이를테면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거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관 위치에서 지금 여기가 현관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이제 왼쪽에 거실이 있고, 저 바깥에 이제 발코니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보면 저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앞까지 이걸 이제 통상 이제 복도라고 이제 보고요. 복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왼쪽이 이제 아직 주방 가구가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이쪽이 이제 주방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실을 자르고 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주방을 잘라서 가로 세로를 구한 다음에 제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은 이제 복도라고 통상 복도라고 얘기하는 그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임의로 사각형을 만들어서 가로 세로를 재서 그걸 곱해서 그 전부 다 그 합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나오고요. 그 나온 그 구한 면적이 뭐 이를테면 100이다. 100평방미터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로스 10%를 더 해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100 나누기 3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그 로스 포함한 그 계약 평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간단하고 더 정확히 이제 계산을 한다면 면적이 뭐 100평방미터가 나왔다. 100이 나왔으면 나누기 3.25. 저희는 그 한 평을 3.25, 두 박스가 한 평인데요. 3.25가 한 평 단위입니다. 3.3이 아니고요. 그래서 100 나누기 3.25. 그러면 평이 나오죠. 나온 그 평에 곱하기 1.1. 이게 이제 10%를 더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1.1 하면 계약 평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뒷자리 나온 부분까지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절삭을 하든 반올림을 하든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서 그 계약 평수를 구해서 이렇게 내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걸레바지 개수와 또 걸레바지를 대지 못하는 곳에 대한 부분은 또 마감을 해야 되니까요. 그곳은 이제 마감 프로파일이나 또 어떤 곳은 또 이제 제로 분리대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확장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걸레바지는 뭐 기존에 그 걸레바지를 그 대야 되는 곳이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곳 총 길이를 재어서 걸레바지 길이가 2.4m이니까 총 길이 나누기 2.4 하면 개수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잘라서 이제 버리는 동가리가 난 것은 쓰지 못하니까 거기서 한 10% 이상 좀 더해서 이제 개수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걸레바지를 하지 못하는 곳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이제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떤 곳인지 포인트를 찍어 드립니다. 먼저 현관 입구 쪽에 현관에서 들어올 때 걸레바지를 대지 못하는 곳이죠. 예. 요곳의 길이와 그 다음에 화장실 앞쪽이 있습니다. 예, 화장실 앞쪽. 화장실 앞쪽도 걸레바지를 대지 못하죠. 예, 보통 일반 문은 한 90cm 정도 되고요. 화장실 문은 한 70에서 한 80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그 마감 프로파일은 길이가 2m입니다. 2m이니까 감안해서 하시면 되는데 화장실 앞이나 또
이렇게 그 발코니 나가는 쪽, 이건 주방 쪽인데 발코니 나가는 쪽이나,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주방 쪽이나 거실 쪽도 타일이나 아니면 대리석이나 이런 그 걸레바지를 대지 못하는 그런 그 벽 쪽에 그 마감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감 프로파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실에서 발코니 나가는 쪽, 굉장히 이게 넓죠. 보통 한 3m에서 한 4m 정도 보통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쪽도 길을 재서 그 나누기 2를 하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마감 프로파일은 잘라서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가리를 쓰지 못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계산을 해서 개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일의 순서는 가장 마지막에 이제 도배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도배하기 전에 저희 그 에코돌 마루를 시공하는 것이 마루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데요. 전 공정들 이제 타일을 붙인다거나 그다음에 또 화장실 또 개조를 한다거나 뭐 주방 쪽을 또 이렇게 뭐 주방 가구가 들어온다거나 또 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면 좋은데 이제 등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벽지하고 또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가장 마지막엔 도배, 그다음에 도배 전에 저희 에코돌 마루 시공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 마루를 시공을 한 후에 걸레바지를 저희가 둘러드리는데 그 걸레바지 위쪽으로 그 도배를 이렇게 덮어주면 굉장히 그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실리콘 처리하는 것보다 좀 그게 더 깨끗하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서를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잘 그 생각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뭐 사전에 또 이제 공사를 하니까 관리실이나 이런 쪽에서 그 상담을 하고 그쪽에 그쪽 그 지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준비해야 될 거 사전에 뭐 이 엘리베이터 안쪽이나 공고를 작업한다는 공고를 좀 내줘야 되는 것 아니면 또 주민들 동의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얘기 안 하셨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인테리어를 통해서 하실 때는 인테리어에서 전부 다 하시지만 저 이제 마루 쪽만 이렇게 이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대부분 못 드리거든요. 알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하지 못해서 뭐 작업을 마루 작업을 못 하고 막 그 철수하는 경우도 한 번 있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대처하시면 정말 그 새로 이사하는 입주하는 그런 집인데 입주하기도 전에 막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서로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새로운 그 어떤 그 이사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 과정을 좀 더 좀 집중해서 또 지혜롭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잘 마무리되어서 입주해서도 정말 기분 좋게 또 새 출발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수 있겠다. 저희 에코돌 마루는 시공한 현장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정말 가성비 가심비 짱입니다. 너무너무 만족하시고 뭐 호텔처럼 이렇게 꾸며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저희 셀프 인테리어 있죠? 세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저희 에코돌 마루 딱 치시면 저희 그 마루를 시공하신 분들이 알아서 자원해서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어쨌든 참 감사드리고 저희는 하여간 최고의 그 제품, 하여간 그 SPC 마루, 그 돌마루라고 하는데 이 마루 중에서는 돌가루를 만든 마루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5년간 이렇게 달려왔고 그 결과들이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시공자분들도 인정해 주셔서 지금은 굉장히 바쁜 편입니다. 이제 1,000평 이상 되는 그런 현장도 지금 현재 그 인천에 호텔이 잘 안 되니까 원룸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1호 사업으로 진행하는 모 호텔도 저희가 지금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이제는 평수가 뭐 1,000평 이상 되는 평수도 이제 안심하고 시공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좀 주의할 것은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저희가 처음에 5년 전에 5mm로 만들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끝부분이 깨지고 지금도 AS를 지금 부분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많이 그때는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정말 두께도 굉장히 중요하고 연결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주의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선택하시는데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하시면 정말 모처럼 이렇게 나온 좋은 제품이지 않습니까? 뭐 마루의 그런 혁명이라고 혁신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이 여러분에게 두루두루 이렇게 좀 사용되어서 만족감도 이렇게 느끼시고 그다음에 또 이게 친환경 제품이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또 겨울 난방에도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 연료 절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고요. 또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정보들을 또 잘 촬영을 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또 영상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